현대 식단의 위기 2부에서 5장 달파리 의학은 어떻게 질병을 확산시켰나.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막혀지다고 경고한다. 이 의학적인 명제는 진실일까?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며 고지혈증 약물을 처방한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는 현대의학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영양학 영웅의 콜레스테롤 사기극. 10년 전 누군가 심장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면 주저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것도 자신감에 차있는 목소리로 말이다. 대부분의 미국 의학협회 APA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단체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심장병의 주범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의심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언뜻 생각해도 그랬다. 배수관에 쌓이는 기름처럼 동물성 지방이 동맥을 서서히 먹는 모습이 쉽게 상상되었다. 정말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은가? 그런데 오랫동안 괴롭힌 난제가 있었다. 내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고령 환자는 평생 버터, 달걀, 고기를 먹었음에도 어째서 훌륭한 건강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다행히 일부 소아과학자들도 나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콜레스테롤이 해롭지 않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영양학자 중에서 일부는 저지방 캠페인은 도리어 건강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저지방 캠페인은 비만과 당뇨를 개선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확산시켰다는 주장도 많다. 지금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동물성 지방은 정말 건강을 파괴하는 원인일까? 과학적인 연구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콜레스테롤이 모자라는 의학적인 증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보건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을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아직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에 대한 믿음이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고지혈증 약물이 병원과 제약회사의 정량 수입 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은 전면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당신은 담당 의사가 처방하는 고지혈증 약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한 공포는 인류를 지탱해온 천년 지방을 배척하게 했으며 반면에 씨앗기름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자의 호주머니만 채워주었다. 지금부터는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조작의 중심에 있었던 남자는 한때 영양학의 영웅으로 대접받던 인물이다. 1958년 CBS 뉴스 더 서치 스튜디오에 한 남자가 방송 촬영을 준비했다. 그는 대중을 상대로 미국의 심장역병을 경고하기 위해서 출연했다. 남자의 책상 위에는 작은 목각 인형 10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5개의 목각 인형을 손가락으로 넘어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을 살해하는 죽음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0명 중에 5명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범인은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라고 했던 안젤 키스 박사.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이 남자에게 심장병 예방에 대해서 조언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장병을 구원할 영웅으로 추대되었는데 안젤 키스 박사였다. 시기 심장가설의 아버지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심장학자도 의학 박사도 아니었다. 개장어를 연구해서 1930년대에 생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양학자로서 자격을 얻은 것은 2차 세계대전의 한창일 때 군대에서 전투 식량 만드는 업무를 맡은 데서 비롯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미네소타 공중보건국은 심근경색에 급속한 발병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안젤 키스를 고용했다.
그는 처음 참석한 과학회의에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통계 자료가 워낙 엉성했기에 전문가들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비판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기는커녕 내 놈들한테 꼭 보여줄 것이라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과학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지만은 마가린과 같은 인공지방을 제조했던 식품업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업계는 그의 주장에서 마가린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요소를 발견했다. 대중의 버터, 고기 등의 동물성 지방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씨앗 기름을 변형시킨 마가린이 폭발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 예측은 적중했다. 안젤께서는 TV쇼에서 조작된 통계를 화려하게 포장해서 대중들을 설득했다. 그는 재능 있는 연설이었다. 대중의 호응을 멋지게 끌어냈다. 씨앗기름 산업의 후원을 받는 미국 심장협회 AHA는 재빨리 그의 인기에 편승했다. 협회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스테이크는 접시 위에 놓인 심근경색이라는 관념을 의사들에게 전파했다. 반대로 씨앗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은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도 함께 퍼뜨렸다. 보건당국도 심장협회의 의견에 편승했다. 그 결과로 트랜스지방 덩어리인 마가린은 점상점 진열대를 빠르게 점령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운 소규모 농장에서 굳이 신선한 음식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천연 제품보다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더구나 인공지방은 가격도 저렴했으며 유통기한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1961년에 식이와 심장가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이 날카로운 검증으로 그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는 심근경색 발병률의 주범으로 동물성 지방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여러 실험에서 동물성 지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실험 대상에 적용했던 것일까? 놀라지 마시라. 그것은 씨앗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었다. 마가린의 주성분은 트랜스 지방이다. 무려 48%. 씨앗기름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동물성 지방으로 야바이같이 바꿔치기 한 것이다. 완전히 조작된 실험이었다. 불행히도 대중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 이데올로기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식품업자들은 저지방 음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구르는 공을 멈출 필요가 없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뉴스는 버터와 스테이크와 같은 자연식품에 의한 실험이 아니라 씨앗기름을 사용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조작된 연구가 대중매체에 넘쳐나면서 영양의 진실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었다. 의학 전문가들은 보건당국의 권장하는 식단 가이드라인을 환자들에게 권장으로서 면접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진실을 파헤칠 책임이 있다. 무책임한 조언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식품회사의 영업사원과 다르지 않다. 시대의 서기꾼 안젤기스 박사의 조작극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들여다보자. 저지방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지만 심근경색은 보기 드문 질병이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저지방 캠페인이 시작된 후에 한 세기 동안에 버터 소비량은 1인당 연간 8kg에서 1.8kg으로 무려 75%가 줄었다. 반면에 씨앗기름의 소비량은 1인당 연간 5kg에서 27kg으로 무려 500%가 증가했다. 1900년대에는 심장질환이 보기 드문 질병이었으나 1950년에는 심장질환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망 원인 1위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잠시 잊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자. 천연지방 소비량은 감소하고 가공지방 소비량은 증가했다. 그런데 심장질환은 훨씬 높아졌다. 이런 상황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 마트에 가서 식품 진열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수많은 식품들의 연결고리가 보이는가? 바로 씨앗기름이다. 씨앗기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포화지방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바로 씨앗기름과 당이 그 주범이다. 씨앗기름과 당은 어두운 뒷골목에
은밀히 뒷거래를 하는 불온한 세력이다. 이 세력의 결탁 관계는 당신의 혈관을 파괴하고 몸의 염증과 산화를 폭풍처럼 일으킨다. 만약에 당신이 식탁에서 이 두 가지 음식을 제거할 수 있다면 심장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기름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한다. 그래요. 100년도 안 된 그 시간표에서 특히 1958년 안셀 키스라는 이 가짜 사기꾼 박사의 농간으로 이 저지방 탄수화물 식단이 주류를 이루면서 씨앗기름이 식물성이라는 이름으로 앞서서 이것이 염증과 모든 대사증후군의 주범이 되어졌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연은 나쁜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1800년대 후반에 나폴레옹 3세는 군대와 하층민에게 먹일 더 대용품을 찾기 위해서 상금을 내걸었다. 그의 목표는 값싸면서도 오랜 항해에서 썩지 않는 제품을 얻는 것이었다. 프랑스 화학자 히포르 메즈 모리에는 여러 실험을 거쳐서 소와 연기름에 압력을 가하면 기름 성분이 나오고 그것을 탈지우유와 소납하면 고체가 된다는 소리를 발견했다. 그런 탁한 화학물질이 뽀얀 광택을 내고 있어서 진주는 의미의 그리스 마르가리테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 물질을 마가린이라고 불렀다. 한 세기가 넘어갈 즈음에 화학자들은 새로운 인공버터를 창조하기 위해서 고민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카 씨앗이 대상이었다. 당시에는 모카 씨앗 자루가 곳곳에 넘쳐났다. 그 검은 씨앗은 그냥 내버려두면 발효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어려웠다. 화학자들은 휘발성 물질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기름이 산소에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머지않아 화학자들은 이 가치 없는 검은 씨앗을 금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내었다. 연실료, 모카씨유를 버터처럼 만들어내는 두 가지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름 분자들을 서로 엉키게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각 분자의 탄력을 줘서 굳는 성질로 바꾸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은 플라스틱과 같아서 음식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화학자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기름의 지방을 변형시켰다. 열과 압력 그리고 니켈 촉매를 이용해서 가공했다. 이 가공 과정에서 기름이 납작해지면서 지방의 이중기압은 탄력적인 형태에서 딱딱한 것을 변했다. 드디어 트랜스 지방이 탄생한 것이다. 인공 가공 과정은 탄력적인 결합 구조를 평균하게 하고 트랜스 구조로 바꾸어버린다. 그래서 씨앗기름에서 수소를 첨가하면 버터처럼 응고되는 것이다. 면실류로 만든 마가린의 이름은 코톨렌이다. 이 인공지방은 미국 시장에서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 버터 같은 향기는 없었지만 가격이 저렴했다. 이 가공법은 지금도 저소득층 버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제 마가린과 셔트닝과 같은 가짜 버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천연 버터를 권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 이 책의 기본 개념은 생물은 자연의 법칙, 저수학의 법칙이 구현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모든 곳에 적용된다. 인간의 권력, 나뭇잎 모양, 심지어 분자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DNA 등의 생체 분자는 상호작용을 해서 보통 육각형이나 오각형 패턴을 만든다. 정제 가공 과정은 씨앗기름의 지방을 비틀어버리기 때문에 가공 지방은 더 이상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형태를 하지 않는다. 이 뒤틀린 지방은 몸의 효소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따라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세포 장애로 사망할 수가 있다. 씨앗기름으로 당장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진대사가 심하게 망가져서 동적인 계층이 사라져서 골격근전한 균형을 잃게 된다. 좋은 지방은 최상의 음식이다. 지금까지 얻기는 우유와 인류의 비난을 화살을 던지고 있는데 화살의 방향은 완전히 틀렸다. 그들의 겨냥할 포도는
나쁜 질환과 당이어야 했다. 잘못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